혹시 우리가 국어 시간에 배우는 문학작품 중 상당수가 친일문인들의 작품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워낙 문학사적으로 의미 있고 작품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교과서에 실리는 건 물론 수능에 출제되기도 하는데 작가의 친일 행적에 대해선 학교에서 제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됐지만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문인 10인을 뽑아 그들의 행적을 파헤쳐보고자 합니다. 소개 순서는 출생순입니다.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인직을 최초의 신소설 작가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정작 해당 작품인 혈의눈은 자세히 배우지 않습니다. 친일 성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선 여자가 일본 군인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살아남고 유학을 통해 시녀성으로 거듭난다는 내용인데 국권 침탈 시기에 일본을 미화하고 일본식 세계관을 주입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인직은 또 이완용의 비서로서 1910년 한일합병의 사전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안중근에게 피살당한 이토 히로부미를 추모하는 낭독문을 읽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인들은 중일전쟁 이후 친일파로 변질하는데 이인직은 합병되기도 전부터 나라를 적극적으로 팔아먹었으니 친일문인계의 끝판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김억은 김소월 시인의 스승이자 최초로 번역시집과 현대 창작시집을 출판한 문인입니다. 우리가 보통 최초의 자유시라고 알고 있는 주요한의 불놀이보다 2달 앞서서 자유시 보문간다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937년 황민화 정책을 위한 친일단체 조선문예회에 참여하면서부터 그의 제자와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김억은 시를 통해 조선인 가미카제와 일본인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종군 간호부를 찬양하며 여성의 전쟁 참전을 독려하였습니다. 김억은 한국전쟁 때 납북되어 제북평화통일 촉진협의회 중앙위원에 임명됩니다. 이후 철산협동농장에 강제 이주되고 행적이 끊깁니다. 최초의 신체시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쓴 최남선은 기미독립선언서 초안을 작성한 독립운동가입니다. 2년 이상의 징역도 치른 그가 1928년 일본 어용역사단체인 조선사편수회에 참여하면서 친일파로 돌아섭니다. 이 일로 이광수, 한용운, 홍명희 등에게 손절당합니다. 물론 이광수는 훗날 최남선의 뒤를 따릅니다. 최남선은 이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직, 만주국 건국대학 교수직 등을 지내면서 일선 동조론, 학도병 지원, 침략전쟁 등을 적극 선전했습니다. 해방 이후 참회의 뜻을 담은 자열서를 썼지만 하라는 반성은 안하고 민족정신과 조선 역사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친일을 했다고 변명만 합니다. 최남선은 어떤 처벌도 없이 역사서지필과 관련된 활동을 하다가 병으로 사망합니다. 이광수는 최초의 근대 장편소설 무정을 집필한 작가로 28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고 독립신문의 사장 자리도 맡았습니다. 하지만 1937년 수양동호회 사건 이후 친일파로 변질합니다. 그는 소설 그들의 사랑을 통해 친일하지 않는 게 오히려 반역이라고 주장했으며 매일 신보에 글을 실어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버려야 한다고 선동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는 조선 청년의 징병을 앞장서서 선전합니다. 해방 이후 이광수는 나이 고백에서 자신의 행위는 민족 보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었다고 변명합니다. 이광수는 한국전쟁 때 북한군에 의해 납북되었다 해결액이 악화되어 사망합니다. 한국 장편소설을 발전시킨 인물이 이광수라면 단편소설을 발전시킨 인물은 김동인입니다. 김동인도 독립선언에 참여하는 등 민족의식이 강했지만 중일전쟁 이후 친일파로 변질합니다. 일본군 위문을 위한 문단사절에 참여했고 역사소설 백마강을 통해 내선일체를 선동했습니다. 8월 15일 광복 당시에는 일본이 항복한 줄도 모르고 조선 총독부의 시국에 공헌할 작가단을 만들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광복 당시에도 친일을 일삼던 김동인은 신탁통치 오보 사건을 통해 애국자로 둔갑합니다. 그리고 신문에 글을 실어 자신의 친일행위를 조선어와 조선소설을 지키기 위한 체제 내에서의 저항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김동인은 한국전쟁 때 중풍으로 피난 가지 못하고 자택에서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흔히 최초의 자유시로 알고 있는 불놀이를 발표한 주요한 역시 친일문인입니다.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는 문인들이 죄다 친일파라니 참 씁쓸합니다. 주요한도 이광수처럼 수양동호회 사건 이후 친일 활동을 시작합니다. 동아시아 지역 침략을 정당화하는 대동아 공영권을 찬양하고 여성은 간호부, 남성은 가미카제로 지원해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고 선동하였습니다. 해방 이후에도 주요한은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1958년 민의원으로 당선되었고
1960년 장면내각의 장관 자리도 맡았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친일파임에도 안창호 안중근의 기념사업회 일에도 관여했습니다. 말년에는 정경련 부회장 자리까지 맡습니다. 치숙, 태평천하 등 풍자소설로 유명한 채만식은 1940년 중일전쟁을 지지하며 친일활동을 시작합니다. 전쟁에서 자폭한 조선인 전사자의 유족 취재, 소설 아름다운 새벽 등을 통해 전쟁에 참전하는 조선인들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몸빼 시시비비, 여인 전기 등을 통해 전쟁 시기 여성들이 가져야 하는 자세들도 강조하였습니다. 매일신보에 게재된 시대를 배경하는 문학에서는 조선은 일본 제국의 한 지방에 불과하다며 조선 문학의 진로는 신체제에 순응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채만식은 자신의 친일 행적에 대한 반성을 담은 소설 민족의 죄인을 발표합니다. 친일 행위를 반성하는 소설은 채만식이 처음이기도 해서 그나마 욕을 덜 먹고 있는 작가입니다. 외사냐건 우찌요라는 시어로 유명한 전원파 시인 김상용은 이화여자 전문학교 영문과 교수이기도 했는데 1938년 친일단체인 이화의 국자녀단 간사 자리를 맡습니다. 이후 조선문인협회, 조선임전보국단 등에서 활동하면서 친일 활동을 이어나갑니다. 신문 연재글과 시를 통해 학생들의 근로봉사, 싱가포르 침략, 조선 징병제 실시 등을 적극 지지합니다. 해방 이후 김상용은 미군정에 의해 강원도지사로 임명되었고 사임 후에는 이화여대 교수로 복직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한국전쟁 중 부산으로 피난을 갔다 식중독에 걸려 사망합니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라는 시어로 유명한 노천명은 여성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친일 시들을 다수 지었습니다. 전선 후방에서 군복을 수리하는 여성근로정신대를 찬양하는 한편 아들과 남편이 전쟁에 지원하도록 독려하기도 하였습니다. 참고로 노천명은 평생 독신으로 남편도 아들도 없었습니다. 수필, 싸움하는 여성에서는 여성정신대는 우리 여성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길이라고 선전했습니다. 이외에도 노천명은 일제의 선전포고, 가미카제 특공대, 조선인 징병 등을 찬양하였습니다. 노천명의 기회주의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군에부터 우익 계열 문인들의 위치를 알려주고 북한 문화행사에도 참석합니다. 서울 수복 이후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지만 문인들의 석방운동으로 사면됩니다. 이후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를 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합니다. 한국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는 서정주도 안타깝게 친일문인입니다. 그는 1942년 27살의 나이에 대동아 공영권을 찬양하면서 친일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후 친일문예지 국민문학 등을 통해 침략전쟁 찬양, 학도병 지원 독려, 조선인 가미카제 추모 등 여타 친일파들과 같은 길을 걷습니다. 해방 이후 서정주는 징용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친일문학을 썼다며 일본이 적어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다고 항변합니다. 서정주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신군부 시대에도 전두환에 대한 찬양시와 지지연설 등으로 기회주의의 끝판왕을 보여줍니다. 전두환 정권도 몇백 년은 갈 줄 알았나 봅니다. 이후 서정주는 별다른 처별 없이 문학계 원로의 지위를 누리다 사망합니다. 이승만 정부의 방해로 앞서 소개한 친일문인 모두 처벌을 받지 않고 여생을 누립니다. 심지어 그들을 기리기 위해 문학상과 문학관도 만들어집니다. 학교에선 작품과 작가를 떼어놓고 봐야 한다며 그들의 친일 행적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그 작가가 친일파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이라도 그들의 친일 행적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